안녕하십니까. 정치를 알리자입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돈띠지를 분실했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이걸 실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건진법사, 김건희, 그리고 그 뒤를 봐준 정치 검찰들의 실명까지 이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법치를 유린했는지 그 뻔뻔한 민낯을 끝까지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한 상설 특검팀이 오늘 90일간의 수사를 종료하고 수사 결과를 브리핑했습니다. 예, 두 줄기죠.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예. 네, 먼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관련해서입니다. 이 서울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가 지난 2024년 12월 이 건진법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5천만 원의 한국은행 관봉권을 확보합니다. 그랬죠. 그런데 이 비닐 포장, 띠지 등이 훼손 폐기가 됐습니다. 네. 이 사실이 알려져서 크게 논란이 됐는데요. 이를 상설특검이 수사를 했는데 결론은 수사팀의 과실로 나왔습니다. 고의가 아니다. 네. 특검팀은 이 건에 대해서 이 주인검사 측과 압수 담당자 간의 인식 차이와 소통 부족이 결합한 업무상 과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예, 이 부분 저희가 육성 준비한 게 있으니까 듣고 와서 정상근 기자가 받아주십시오. 네. 이른바 윗선의 폐기, 은폐 지시 등 의혹을 증명할 만한 뚜렷한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고 다만 절차 미비 내지 업무상 과오로 인해 범죄 수사의 기본인 증거물 인수인계 및 보관 과정에서 검찰의 압수물 부실 관리 및 심각한 보고 지연 등의 기강회의가 있었음은 확인하였습니다. 네. 기강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비위 행위자들에 대한 징계 사유 정도를 통보하겠다. 징계는 징계감은 되니까. 네. 하지만 혹시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하겠다. 뭐 사실상 종결이죠. 뭐. 종결입니다, 예, 사실상. 중앙지검으로 가봤자 뭐 그건 뭐 될 리는 없고.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정구승 변호사는? 뭐. 저는 저희 네. 그 발표에 좀 힌트가 있다고 하는데 객관적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법조인이고 저분들은 오히려 수사의 달인인 수사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분들이 과연 그 기록이 남는 걸로 지시를 했을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반대로 생각을 해서 하나씩 역설계를 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수사 같은 경우에는 이 관봉권 상설특검 같은 경우에 90일 내에 역설계해서 들어가기 정말 어려웠을 것이다. 예. 심지어 국회에서의 그 대응 때문에 아마도 거기에 있는 개별 그 플레이어들의 이미 어떻게 공격을 받을 것인지를 사실 예방 조사도 한번 받은 상황이라 거기에 대해 대응도 준비가 돼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미 자기가 거기서 입장을 한번 밝혔기 때문에 그걸 또 바꾸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예방조사를 하면 이제 국회에 불려 나와서 이제 얘기한 그 부분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내부 고발이 없는 이상 이건 밝혀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힘든 수사긴 했어요. 네. 왜냐하면 다 통일되게 얘기하니까 관련자들이. 더 문제는 상성특검은 일반적인 그 수사기관과 다르게 90일밖에 기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핸드폰을 확보하고 포렌식 한 다음에 그거로 분석하기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이미 제출해갖고 동의해서 포렌식 그 비밀번호를 풀어주지 않는다고 하면 네. 포렌식이라는 것 자체가 좀 그 보안 프로그램과 예. 포렌식 프로그램이 약간 그 통과제리처럼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시간을 넉넉하게 주고 1, 2년 준다고 하면 업데이트를 기다려서 새로운 포렌식 프로그램이 나오고 지금 압수한 물건에 그 업데이트를 안 해놓으면 뚫는 경우도 많아요. 아,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최신식이냐? 그렇죠. 그 싸움이다. 네. 아, 그렇게 예. 된다고 하면은 이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될 수 있었다면 기간이 여유가 있었다면 그걸 뚫어서 개인 핸드폰에서 분명히 많은 것들이 나왔을 거거든요. 근데 자발적으로 열어주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게 90일이잖아요. 그럼 제가 만약에 변호인이어도 이거는 버티면 됩니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한계가 있었던 구조였다. 아하.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이 관봉권 띠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건진법사 집에서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관봉권 띠지 수사가 이렇게 종결이 되면 건진법사 집에서 도대체 관봉권 띠지가 왜 나왔는지를 알 수가 없는 알 거예요.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 어떻게 받은 거예요? 그치, 그걸 자, 도대체- 건진법상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었지 기존에? 그냥 기억이 안 나네. 잠깐만요. 그 건진법상 뭐라고 했죠? 그 돈다발에. 자, 일단 찾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저는 그 관봉권을 저는 김건희 씨가 줬을 것으로 추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호제 보호자는? 제 추정입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결국 이걸 한 발짝 더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김건희와 관련된 것 수사들은 뭔가 끊기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과거에 본인 수사 관련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뭐 연락 문자했나 카톡 해가지고 내 수사 어떻게 되고 있냐 확인까지 하던 사람이 김건희 여사거든요. 그러니까 여사라고 붙여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김건희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씨. 예. 네, 김건희 씨. 그래서 이 관봉권 띠지 수사가 이런 식으로 끝나버리면 김건희와 연결될 수 있는 의혹들이 끊기는 거 아닌가 이런 점에서 매우 이제 슬프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대표적으로 검찰이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검사 손으로 풀 수는 없다라는 대표적인 사료로 남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뭐
사실 지금까지 특검들이 여러 특검이 동원이 되고 있지만 사실 검찰 내부에서 뭐 일어났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하나도 밝혀진 게 없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조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개혁을 해가는 과정에서 검찰이든 뭐 어느 수사기관이든 그 스스로 그거를 견제를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가야 된다. 원칙적으로는 공수처가 들여다볼 수 있는 맞습니다. 거죠. 공수처가 유능하고 사람도 인력과 예산도 있고 하면 사실 이런 거를 들여다보라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두 가지도 있는데요. 그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공수처의 수사 범위가 너무 넓다. 너무 넓다. 거기에 사실은 더 정치나 이런 것들이 정치인이나 뭐 이런 것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그 공수처 입장에서 빛나는 수사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정치인 잡아내는 게 사실 제일 쉽잖아요. 네. 거기 입장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개혁이 된다고 한다면 공수처 같은 경우에도 사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판사, 검사, 경찰을 대상으로 한 공수처를 만들어서 서로 물어뜯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 의견도 있습니다. 자, 공수처. 예. 참고로 이 관봉권 관련해서 건진법사의 입장은 네. 기억나지 않는다. 기억나지 않나. 기억나지 않는다. 기도비였다. 기도비였다. 아하. 야, 우리가 그렇게 분노하고 의심하고 했던 그 그러니까요. 사건이 우리가 제일 열받았던 게 그 국회에 나와서도 그렇죠. 원래 다 폐기의 비읍시였더라. 아, 그치. 그거. 예, 네. 메모. 예, 그 수사관 남경민 수사관이었나요? 예. 김정민 수사관. 김정민 수사관 남머시기. 심지어 그분들한테 약간 진술 세미나처럼 준비를 했던 그런 그런 문건도까지 나왔는데도 그러니까.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의심이 너무 많이 가요. 근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제가 수사를 제가 담당을 했다고 하면 정말 풀어내긴 어려웠을 예, 거다. 기소할 수 있느냐는 특히 별도 그 핸드폰을 못 열었기 때문에 문제가 아, 됐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는구나. 예. 핸드폰을 열지 못했고 협조를 안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던 네. 거죠. 네. 예, 그 관련자들이. 네. 예. 자, 상설 특검이 있었습니다. 상설 특검이 9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오늘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미준 검사가 이른바 패싱 지시를 했다라는 게 확인이 되지 않아서 불기소 처분을 했고요. 네. 관봉권 띠지는 단순 업무상 과오로 보인다면서 이걸 은폐하거나 지시했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해서 아예 이제 기소 없이 종료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쿠팡 퇴직금 미지급 관련해서는 부천지청 지휘부가 문지석 검사를 배제하고 어미준과 네. 그러니까 김동희 검사가 직권 남용했다 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넘겼습니다. 저 어미준입니다. 다시 네. 보자. 어미준 저분이 매우 중요한 사람이니까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미준 검사입니다. 저분이. 그리고 관봉띠 띠지 관련해서는 잘못한 게 없다. 네,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 실수였다. 네, 근데 종료하지는 않고 경찰에 이첩하기로는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못 찾았다 이런 의미가 포함된 건데, 근데 저는 이 사건이 제일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업무상 과오가 있었다고 치면 그 담당자를 문책하거나 그때 즉시 밝혀서 뭔가 감사를 하거나 이런 조치가 수반이 되어 있었으면. 근데 그때 담당 검사가 그걸 은폐하고 네, 도망갔잖아요. 그 위에 책임자도 도망갔어요. 위에. 그렇죠. 네. 자, 그런데 모를 리 없지요. 네. 모를 리 없지 사실. 저는 모를 리 없다고 봅니다. 네. 아니 김한하고 제가 압수수색 저희는 권한이 없으니까. 그런데 증거를 발견했어. 네. 관봉띠를 이 네. 덩어리를 그 중요한 지문들이 있을 거고 네. 거기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띠가 제일 중요해. 그렇죠. 비닐봉지가 중요해. 돈은 안 중요해요. 그 돈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표니까요. 예. 근데 이제 이걸 잃어버렸는데 그러면 그때 잊어버리자마자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이걸 잊어버렸다. 경위를 자세히 밝히고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들은 그걸 어쩌다 보니까 잊어버렸는데 이랬는데 이거를 잊어버리도록 한 지시가 있었거나 왜 잊어버렸는지에 대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겁니다. 자, 신흥석 그 남부지검장이었고요. 지금 옷을 벗었습니다. 그 밑에 이희동, 박건욱, 네. 최재현까지 내려옵니다. 네. 최재현 검사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자, 최재현 검사 얼굴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저 국회에서 저 저 태도가 최재현 검사 뒤에 어미준 검사 또 나옵니다. 네. 계속 부르겠습니다. 저 사람들. 지금은 제가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증인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증인은 네. 마이크 조금 전에 어떻게 올려놨어요? 그게 뭐 하는 자세입니까? 뭐 하는 자세요? 검사예요? 저 정도면 뭘 잘했다고. 그러니까요. 웃고 있습니다. 웃고. 이 비닐에 의원님, 써져 있는 그 돈다발 제가 어디 갔어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닐은 어디 가고 띠지는 어디 갔어요? 그거 알아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최재형 검사 아니에요?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럼 누가 그걸 폐기했는지, 누가 그걸 잃어버렸는지, 누가 그걸 버렸는지 확인하는 건 본인의 목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당시에 2025년 자, 문제가 생기자 그때 알리바이를 잘 만들어 놨어요. 네.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좀 들어주십시오. 자, 최재형 검사입니다. 최재형 검사, 어미준 검사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 관봉띠 띠지와 관련돼 있던 사람이 신흥석, 이동, 박건욱, 최재현. 네. 저 사람들은 몰랐다고 하는데 실수였다고 하는데 몰랐어도 무능이었어도 죄입니다. 죄죠. 무능도 네. 죄입니다. 저 사람들은
일 못하게 해야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범죄 수사에서 증거물 관리가 제일 중요한 일 아닙니까? 중요하죠. 네. 지금 저 증거를 김환이 제가 가져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머리맡에 두고 네. 그 어디로 사라질까봐 네. 그 증거가 훼손될까봐 절대 못 잡니다. 네. 그런데 이제 증거물 관리 실패했는데 증거물 관리 실패 이후에 아무런 이제 말하자면 문책이라든지 감사 없이 넘어갔는데 우리는 그냥 몰랐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통한 상황입니다. 자, 최재현 검사는 저렇게 관봉띠지가 없어진지 알아.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다른 데로 전보를 가요. 그리고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승진해서 옵니다. 네, 승진해서 왔죠. 지금도 승진해 있습니까? 그리고 이때 공교롭게도 남부지검의 이 라인들이 네. 다 한 달 사이에 자리를 옮기거나 뭐 퇴직해버리거나 이런 상황이 돼서 그렇죠. 굉장히 좀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지금 불기소 처분. 이희동, 박건욱, 최재현. 이희동, 박건욱, 최재현. 이 사람은 검사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검사하면 안 됩니다. 수사에 가장 기본기가 없는 사람들인 네. 거죠. 본인들의 주장대로 하더라도. 죄예요, 죄. 근데 뭐 무혐의 처리한다는데 검사들을 이렇게 봐주니까 국민들이 검찰 그만해라, 검사를 그만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아까 어미준 검사 건도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보통은 뭐 영장을 구속 기소를 하거나 이렇게 왜냐하면 범죄가 확인이 됐는데, 네. 근데 지금 이제 그러지는 않는 상황인데 네. 이것도 상설특검이 좀 약간 그 검사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네. 네. 자, 저 건방진 싸가지 보세요. 저 사람 마이크 보세요. 최재현 검사입니다. 열받아서 심장이 쿵쿵 뛰입니다. 최재현 검사입니다. 어미준 검사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자, 건진법사한테 인사청탁한 사람들이 네. 많아. 제가 저 최은순, 김진우한테 인사청탁한 경찰들도 공개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건진법사한테 인사청탁한 경찰관이 네. 있어요. 많아요. 많아. 많죠. 그리고 건진법사한테 인사청탁한 검사들이 많아요. 많아.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검찰에서 가장 힘센 민정수석을 하고 법무부 장관을 한 사람이 건진법사의 가장 큰 고객이었어. 그래서 검사들이 건진의 법당에 드나들었습니다. 인사청탁하러. 근데 그 인사청탁했다는 경찰이 부임지로 다른 데로도 가서 네. 요직을 맡았대요. 네, 경기 남부청 소속의 A 경감인데요. 화성 동탄경찰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보통 청에서 경찰서로 내려갔으니까 얼핏 보면 네. 강등시켰나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자천인가 그렇게 보일 수도 근데 이 있어요. 사람이 맡은 직위가 뭐냐면 청문감사실장이에요. 아이고. 청문감사실장은 뭐냐면 경찰 내부의 비위를 조사해서 징계하는 자리입니다. 네. 근데 이런 이제 말하자면 인사청탁을 했던 사람이 그리고 화성 동탄경찰서가 작은 경찰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경찰서에 청문감사실장으로 간 거를 이 이제 말하자면 연루된 사건에 비해서 이게 좌천시킨 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 논란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보도가 나오자 경찰이 후속 인사를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정말 검찰 이렇게 왜 이러는지 경찰도 이러면 저는 설명이 너무 공색한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본인이 다른 보직을 원했는데 그 자리에 적임자가 없어서 남은 자리 중에 하나를 맡아서 감사실장이 됐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의 감사실장이 굉장히 중요한 보직이고 요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자리를 맡을 사람이 없어서 줬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검찰의 민낯이었습니다. 압수수색을 나가서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다발을 발견했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려주는 유일한 단서인 띠지만 쏙 빼고 가져왔답니다. 그리고 그걸 실수라고 합니다. 초등학생도 알 법한 증거 보존의 원칙을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라는 특수부 검사들이 몰라서 실수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증거인멸이고 그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감추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그 띠지가 있었다면 건진법사의 집에서 나온 그 돈이 김건희의 코바나 컨텐츠 뇌물인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익금인지 밝혀졌을 것입니다. 그걸 덮기 위해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겁니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그 이후입니다. 증거를 없앤 신흥석, 이희동, 박건욱, 최재현 검사. 이들은 징계는커녕 윤석열 정권 하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정전을 거듭하며 요직을 깨쳤습니다. 국회에 나와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앞에서 비웃듯이 답변하던 저 최재현 검사의 태도 보셨습니까? 저게 공직자의 자세입니까? 빗배가 얼마나 든든하면 저렇게 오만방자할 수 있습니까? 상설특검은 결국 90일이라는 짧은 기간과 검찰의 조직적인 방해로 인해 고의성 입증 불가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압니다. 띠지를 없앤 자가 범인이고 수사를 방해한 자가 공범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은 탄핵당했지만 그가 심어놓은 검찰 카르텔은 여전히 사법부 곳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하는지 오늘 이 영상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어물쩍 넘어가는 실수란 없습니다. 역사가 그들을 심판할 때까지 정치를 알리자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밝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정치를 알리자였습니다.